저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 딥러닝 관련되어서 기초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래도 한번 예. 그러면 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3일째시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지금 두 대로 해서 지금 강습회를 할 화면이 있고 옆에 다른 컴퓨터가 있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마이크로 인터럽트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써주시면, 그리고 아니면 뭐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진행을 위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질문을 좀 드리면 좀 답변을 주시면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여기 홈페이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 링크를 여기를 드려서 지금 가보시면 여기 이제 초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여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설치 매뉴얼이 있고 제가 좀 참 죄송스럽게 이제 어제 밤늦게 제가 올려가지고 실제로 좀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보시고 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뭐 좀 뭐 핑계나 변명을 좀 하자면 원래 대부분 제가 머신러닝을 다루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딥러닝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좀 자연스러운데 머신러닝은 어제 송기성 교수님께서 하셔서 이제 제가 오늘 딥러닝을 이야기하면서 머신러닝하고 좀 관련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내용을 좀 바꿔야겠지라고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계속 뒤로 미루다가 사실은 좀 이제 어제 좀 급하게 좀 그 자료를 만드는 바람이 좀 늦게 제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ANN에서 PDF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화면을 보셔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부분인데 여기 아이노트라고 제가 썼는데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코딩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뭐 C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글도 좀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수식도 쓸 수 있고 쭉 가서 이제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셀 단위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사실 이걸 본지는 이걸 처음 보고 정말 이제 앞으로 뭐 강의나 뭐 튜토리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와 파워포인트, 뭐 PDF라든지 파워포인트의 차이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론 설명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뭐 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하기에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하루기 때문에 깊이 있게 뭐 어떤 코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직접 뭐 핸즈온으로 코딩을 하면서 실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자료는 제가 업로드는 하지 않았어요.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급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관심은 있으신데 처음 들어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날 쯤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 방학
동안 중급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중급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급 내용에서 어떻게 연장이 되고 어떤 내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중급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지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저는 재료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하다가 재료적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제가 지식이 얕아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디에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뭐 통계학이라든지 또는 최근 뭐 인공지능 이런 걸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뒤늦게 요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파고 막 우리 그런 나왔던 그런 쯤에 해서 좀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조금은 좀 일찍 본 것 같고 그래서 좀 뒤늦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항공대에서 뭐 기계공학과에 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가 재료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래도 나름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서 협업을 하고 지금 뭐 연구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관련된 저희 그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언론 기사가 나온 것들 몇 가지 예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의 목적은 그래도 제가 좀 재료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데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고 재료공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스에 대한 자체에도 좀 관심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인젝션 몰딩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출품의 퀄리티라든지 무게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어떤 디멘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동일한 재료의 그 형상이라도 운전 조건에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퀄리티에 영향이 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성형품의 퀄리티 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것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추천해주는 인공신경망 시스템 뭐 여기서 말하는 소위 뭐 요즘 뭐 딥러닝을 써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그 하이 엔트로피 합금 얼로이 관련되어서 뭐 조금 더 그 백그라운드를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키워드도 사실은 협업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제 포항공대의 김형섭 교수님, 신소재공학부의 교수님께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합금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뭐 프로퍼티를 사실은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실험을 하든지 이걸 그렇게 해야지만 원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미케니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뭐 실험을 통해서 갖추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어느 정도는 실험하지 않고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분야의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은 주제가 다를 수 있는데 뭐 제가 오늘 다룰 내용도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 기초 플러스 더 나아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CNN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라고 해서 뭐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최소한 영상 분야에서는 이미지 분야에서는 사람 같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어떤 그 영상 기반의 이미지를 가지고 주변 세상을 인지하는 능력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착안을 해서 저희는
뭐 그런 기술을 새롭게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영상 기반의 뭐 CN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뛰어나니 그러면 재료 분야에서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저희도 이제 어떤 그 재료를 합성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어떤 재료의 물성을 알려면 뭐 광학 현미경도 있고 전자 현미경도 있고 샘, 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런 쪽 이미지가 인공지능이 적용돼야 되는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저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는 그냥 찍으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샘, 템은 하나하나가 비싸고 고가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어서 더 부가가치를 내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재료연구원이랑 함께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재료 이미지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는 그럼 뭐 모티베이션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샘 이미지나 이런 잘 찍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뭐 숙련도가 좀 떨어져서 찍었는데 뭐 흐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이나 촬영을 측정을 실패한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다시 찍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드니 이런 포커스가 맞지 않은 흐린 이미지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샤프하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리컨스트럭션하고 복원을 할 수 있으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예인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셈으로 찍어서 뭐 EBSD를 가지고 뭐 오리엔테이션을 측정하고 페이지를 측정한 그런 이미지에 또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EBSD를 찍으려면 이미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이렇게 포인트들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 영어로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한국말로는 제가 알기로는 초해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해상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사이즈가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좀 예를 들어 요만큼이라고 치고 이게 10 by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니까 픽셀이니까 100번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제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해상도가 100 by 100이다. 그러면 10,000번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 by 10을 찍어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100 by 100으로 뻥튀기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데가 저희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픽셀의 개수가 레졸루션이 낮으니까 뭐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지그재그의 디스크릿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이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딥러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루 동안 좀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바꿔서 ANN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뭐 의외라기보다는 제가 좀 파악한 것은 아직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꽤 많으신 거를 저는 그렇게 그걸 인지를 해서 조금은 제가 이론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수학과 이론을 뺐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은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그 딥러닝 기초 강의에서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어제 머신러닝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트랜지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ANN에 관한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럼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은 그 C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기반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두 줄기로 보면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오전에 주로 집중을 할 것 같고, 요 부분은 오늘 오후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뭐 우리로 치면은 기계 학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겠지만, 저는 오늘 약간 다시 리뷰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기 위한 머신러닝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어제 이제 급하게 좀 제가 내용을 좀 추가를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인공지능 내용을 들으시려고 여기 들어오셨고, 그럼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어제 이런 내용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는 이야기가 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이, 근데 일단은 저희의 관심을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한정지어서 오늘은 제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뭐 더 나아가서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 이쪽에는 뭐 디멘전 리덕션이라든지 또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단어들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귀 분석, 그리고 이것은 뭐 한국말로는 뭐 분류, 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을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소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좀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은데, 뭐 장단점이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뭐 어제 교수님이 많은 것을 소개해 드렸겠지만, 이런 A라는 알고리즘, B, C, D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의 장단점이 뭐고, 어떨 때 무슨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이 어제 한번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유니버셜한 뭔가가 있으면 안 될까? 그런 거 없을까? 여기서 유니버셜하다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고 또는 제네릭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뭐 당연히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유니버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레션인데 뭐 리그레션에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하나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클래시파이어도 뭐 SVM,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퍼셉트론, 뭐 디시전 트리, 뭐 앙상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제 들으셨을 텐데, 그럼 뭐 다 지금 제가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전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제네릭하게,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없을까라는 게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지금은 사실 딥러닝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아직은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아티피셜 뉴럴넷 또는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도 펑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이제 펑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함수라고
함수라는 거, 함수죠, 함수. 함수라면 우리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y는 fx. 이 함수죠. f가 함수죠. 함수의 역할은 x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y는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그럼 만약 x가 1이면 우리 계산할 수 있죠. y는 3. 함수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수라는 것은 x가 들어가면 y를 뱉어내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를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y를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함수라는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분이에요. 그리고 인풋도 기분입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들었던 함수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이 들어오면 그 함수에 그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이게 함수였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 아니면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얘기해? 주어진 상황이 뭐냐 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진 겁니다. 데이터의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것은 함수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 인풋과 아웃풋은 데이터의 형태로 주어진 거고 주인공은 함수예요. 그 함수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요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인공지능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뭐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폴리노미얼, 아니면 뭐 지수함수, 또는 뭐 로그함수, 뭐 무수히 많은 조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실험 재료적으로 뭐 실험을 한다든지 뭐 측정을 한다든지 뭔가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으면 그 관계를 뭐랄까요? 뭐 코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상관관계를 찾는 함수들을 뭐로 할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성급하게 좀 일반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험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험식이라는 것이 뭐 이렇다고 치죠. 뭐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뭐 예전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simplified 버전의 어떤 피직스를 바라봤더니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미분 방정식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지수함수의 형태라든지 그럼 우리가 하는 게 y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함수의 꼴을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A와 B를 잘 피팅하는 겁니다. 그런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실험식을 찾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X와 Y를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잘 피팅되게 여기에서는 문자 A, B, C라는 것을 저희가 인프런스를 추론을 하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좀 찜찜하다고 할까요? 좀 그게 저런 함수의 꼴로 우리가 미리 가정을 해버린 거죠. 어떤 펑셔널 스페이스에서의 그 전체를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러한 이런 스트럭처의 컨스트렌트를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유니버셜한 걸 하고 싶고 요거의 형태를 인공신경망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큰 그림이라고 일단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면 자, 이제는 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집중을 해서 좀, 그러니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펑셔널 스페이스에서의 함수를 컨스트레인트를 줄인, 이제 스페이스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인공신경망을 한 번도 설명을 안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튜토리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긴 것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데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점을 추후에는 매크로하게 바라보는 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목표는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뭐 동그라미를 이렇게 막 선으로 그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결과가 뭐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것을 뉴런 또는 노드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은 뭐 선 또는 엣지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용어를 그냥 뭐 엣지인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사실은 뭐 2라고 쓰였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 값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1 곱하기 2니까 2, 그 다음 3x1 마이너스 1x2가 여기에 일단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도 새로운 값이 들어올 테고 여기도 그걸 또 한 번 더 거쳐서 또 새로운 값이 나올 테고 이 값을 기반으로 뭔가 여기에 또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어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니까 그걸 이제 서머리를 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여러분 리그레션 들어보셨을 테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데이터 포인트가 이게 X를 측정을 했고 Y가 결과예요. 측정을 했더니 이 검은색 포인트처럼 데이터가 측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리그레션을 잘 적용을 하면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모델이 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빨간색을 찾는 게 우리의 리그레션의 목표죠. 이게 리그레션이에요. 데이터를 잘 represent 할 수 있는 모델. 이 경우에는 만약 직선이면 직선, 곡선이면 곡선으로 표현을 하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하면 x1과 x2라는 좌표의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아웃풋은 또는 레이블은 여기는 검은색, 블랙이고 여기는 블루예요. 색깔로 라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클래스고 이게 또 다른 클래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덩어리에 뭉쳐진 데이터 포인트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찾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예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바운더리를 봐서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알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는 파란색과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직선 찾는 걸 어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근데 개념은 리그레션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직선,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를 분리해내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직선은 아니고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포인트가 만약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끊는 것도 비슷할 수 있지만 곡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non-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고
만약 데이터 포인트가 파란색,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직선으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더 나아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non-linear classification입니다. 그러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대로고 non-linear라는 것이 들어가면 데이터를 잘 피팅하기 위한 것, 데이터를 잘 분류해내기 위한 곡선을 찾는 거예요. 곡선의 방정식을 찾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보면 제가 직선은 좀 쉬울 것 같고 곡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곡선의 방정식이 보통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요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비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 흰색이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데이터를 2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저렇게 3차원으로 매핑을 시키면 3차원 공간상에서 저런 2차원의 선형 하이퍼플레인으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저 리니어 클래시파이 된 거를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내리면 그 경계가 지금 우리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선형적으로 linearly separable한 데이터셋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linear regression이나 linear classification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배우신 겁니다. 2차원일 필요는 없어요. 5차원, 10차원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중요한 건 선형 모델로 우리가 피팅을 하거나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기계공학적인 문제, 재료공학적인 문제 뭐든 상관없습니다. 직선은 너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비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관심 있는 게 이건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얘를 선형으로 우리가 선형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매핑합니다. 그 매핑하는 함수를 커널이라고 해요. 일단 매핑, 커널 이런 거 전혀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뭔가 공간을 변화시켰어요. 이 공간은 항상 고차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선형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스페이스로 내리면 그것이 non-linear regression이나 non-linear classification이 되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는 커널이라는 것이 2차원을 3차원으로 매핑시키는 함수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차치하고 여기서 요 슬라이드나 또는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직선이나 곡선이나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다. 곡선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그런데 한 스텝이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스텝이냐 하면 요 스텝이에요. 요 스텝에서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형으로 분리될 수, 만약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분리될 수 있는 매핑, 커널이라는 매핑을 찾느냐는 것이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런 함수를 쓰는 건 아니겠죠. 좋은 함수를 써야 될 겁니다. 요게 챌린징한 파트예요. 근데 요것만 된다면 뒷단에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이제는 일도 아닙니다. 자, 커널이 뭔지, 커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셔서 좀
단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매핑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 그게 맞고 근데 좋은 커널을 일단은 찾았다고 치죠. 그걸 일단은 그건 저를 좀 믿고 따라 그래 아니면 누가 좋은 커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고 치죠. 커널을 찾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제가 추후에 그리고 이게 딥러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가장 키 메시지예요. 커널을 찾는 방법이 머신러닝에서는 중요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드릴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선형적인 곡선도 다 해결했어요. 해결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직선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 이 차원에서 이건 뭐 너무나 다시 한번 원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이제 뭐 x고 y고 뭐 직선이 이렇게 주어질 텐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a고 요 포인트가 b라는 걸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냥 2차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린 거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면 하나의 직선의 요 두 개가 결정이 되면 됩니다. A와 B라는 파라미터가.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다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A와 B의 값이 정해졌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A와 B가 정해지면 이 공간상의 직선이 유일하게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것을 방정식의 형태에서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리고 뭐 x, y 이렇게 보통은 이를 x1, y, x2라고 보통을 표기한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3차원이라면 뭐 이렇게 x1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좌표계가 x1, x2, x3가 되겠죠. 3차원이라면. 근데 이제 4차원부터는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인자가 10개면 10차원 공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이게 y니까 x2는 ax 플러스 ax1 플러스 b. 우리가 이건 y는 ax 플러스 b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넘길게요. x2를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이쪽에 0이 있으니까 양쪽에 c를 곱해도 상관없죠. 아무 의미의 0이 아닌 숫자를 곱하면. 그래서 c를 다 곱했어요. 그러면 요거 다 문자잖아요. 그걸 그냥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낫 또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딱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그어서 그것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이퀴벌런트하게 만약 그 2차원 공간상이면 요 개수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요거는 컨스턴트, x1에 해당하는 거, x2에 해당하는 거.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예,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럼 이걸 리그레션 한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직선 바운더리를 제가 그냥 그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걸 볼 수 없으니까 긋지 못하겠죠. 이것을 컴퓨터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요 숫자 3개를 2차원인 경우에는 찾는 겁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형태의 방정식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1, x2가 인자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이피션트고 요거는 상수항입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절편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짓는 것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낫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거를 그냥 g of x라고 할게요. g of x. 그리고 x는 x1, x2입니다. g of x가 0이라고 세팅을 하고 이것을 만족하는 x의 집합이 직선인 거예요. 됐죠? 여기는 0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g of x 함수를 쓴 거고 이것을 0이라고 세팅을 하는 모든 x의 집합이 직선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만족하는 모든 x의 집합은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또 이걸 0보다 작다고 작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집합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답변. 예. 일단은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방향은 아직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양수면 이쪽이 전부 다 음수예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해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직선의 방정식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바운더리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 방정식을 넣으면 양수고 이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 방정식에 넣으면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걸 찾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예를 들어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한쪽은 여기에 들어오게 다른 한쪽의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이 직선을 찾는 거예요. 됐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에 x가 있으면 이 x와 직선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이 x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happen to be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 0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0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요 거리는 얼마일까요? 요 수선에 발을 내린 거리는. 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요거는 실제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 얘기는 뭐냐면 H는 뭐 여러분들 지금 빨리 지금 막 그 인공신경망 또 CNN 공부하고 싶으신데 자꾸 막 고등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을 하고 있어서 좀 왜 이걸 하냐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요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H는 요 식이 요거니까 오메가 1 x1 플러스 오메가 2 x2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요 부분은 오메가 1 제곱 플러스 오메가 2 제곱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요 거리가 나와요. 요 부분은 항상 양수니까 그리고 g 오브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x라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g 오브 x를 넣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 여기를 해서 h를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 h는 우리가 그냥 거리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절대값을 취해야겠죠. 거리라고 치면. 자, 그래서 이건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직선은 이게 맞고 그러니까 0인 거예요. 그럼 이 점에 여기에 있는 x가 거리가 0이라는 것은 h가 우리가 g of x에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 포인트는 여기다 놓으면은 이 직선에 있으니까 0인 거죠. 그래서 거리가 0인 겁니다. 요거는 들어왔고 그러면 요 값이 있고 요 값이 있는데 둘 다 여기다 넣으면 양수고 x2가 더 이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둘 다 음수고 거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맞아요. 거리로 생각하면. 근데 부호를 따지면 이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음수니까. 그래서 이제 직선이 주어지면 그 직선과 거리,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거리는 부호가 있는 거리이다. 거리가 뭐 저는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거리라기보다는 예.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는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시간이 지금 52분이라서 여기서 뭐 잠깐 멈추고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